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고승리. 현재 나이 32살. 3살 위인 남편과 5살인 딸아이 유리와 새 식구이다. 작년 4월 우리 가족은 남편이 전금 발령을 받으면서 시즈오카에서 도쿄로 이사를 하게 됐다. 집은 회사의 사택에서 살게 되었고 짐 정리가 대강 끝난 후 나는 곧바로 유리의 유치원을 알아보러 다녔다. 지방에서만 살았던 나는 젊었을 때는 대도시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지만 막상 도쿄로 발령이 나자 이젠 아이도 있고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했다.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입시 전쟁이나 엄마들끼리 왕따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어쩌나 싶고 정말 그런 게 실제로 있다면 나나 유리가 따돌림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막연히 걱정되고 겁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이를 유치원에 안 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몇 군데 견학을 가보고 나서 어렵게 한 곳을 정했다. 이사 오기 전에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면서 엉엉 울고 치부레하던 유리도 새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곧잘 적응을 했고 새 친구도 사귀고 즐겁게 잘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유리를 데리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유리 엄마시죠? 라며 유리와 같은 반 희나 엄마가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희나 엄마시죠? 유리한테 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리가 새로 왔는데 희나랑 친구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뭘요? 우리 희나도 유리랑 노는 게 재밌나 보더라고요. 아, 근데 유리 엄마는 사택에서 사시나 봐요? 아, 그게요. 어제 사택 근처에서 유리랑 유리 엄마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희나 집과 우리 집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게다가 희나네 집은 우리가 이사 오던 날부터 눈여겨보던 집이었다. 우와, 도쿄에서 이렇게 큰 집이면 엄청 비싸겠다. 내 월급으로 이런 집은 죽었다 깨나도 힘들겠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아주 큰 저택이었다. 그 얘기를 희나 엄마한테 했더니 아니에요. 중고로 산 집이라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된 희나 엄마는 낯설기만 한 도시 생활과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툰 나에게 거기 카페는 애들하고 같이 가도 괜찮고요. 저기에 있는 공원은 놀이기구도 많아서 애들이 좋아해요. 등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열심히 가르쳐줬다. 희나 엄마 덕에 다른 엄마들하고도 인사를 하게 됐고 엄마들이 모이는 자리에 몇 번 나가게 되면서 희나 엄마가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상위 클래스의 금수저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이 돼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보니 나는 이미 드라마에서나 봤던 엄마들 모임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출신, 인맥, 학연 뭐 이런 수저 색깔을 따지는 엄마들 모임에 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어준 희나 엄마의 인성이 마음에 들었고 덕분에 친해진 다른 엄마들과의 친분도 적당히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다른 엄마들하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얼굴만 아는 정도의 아나미 씨가 내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산으로 내 뺨을 세게 때렸다. 나는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뺨을 만져보니 맞으면서 상처가 생겼는지 피가 나고 있었다. 유리 엄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던 엄마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무방비 상태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피가 많이 나요. 어서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다급하게 말하는 엄마들을 막아서려는 듯 아나미 씨가 새로운 주제에 어디서 기고만장이야. 나는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알아? 그런데 넌 뭐가 좋아서 매일 헤헤거려? 라며 울면서 소리쳤다. 경비원이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경비원이 그녀를 지구대로 끌고 갔다. 다행히 뺨의 상처는 깊지 않아서 출혈도 금세 멈췄다. 조금 붓기는 했지만 심각하지 않았다. 딸아이가 엄마, 내가 간호사야. 라면서 커다란 반창고를 얼굴에 붙여주었다. 그날 저녁 아나미 씨의 남편과 아나미 씨의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아나미 씨의 남편 말에 의하면 아나미 씨는 유치원 입학 전에 엄마들이 다니는 플레이반 시절부터 희나 엄마를 필두로 한 엄마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고 한다. 임대 아파트에 산다면서요? 자전거로 애 태우고 다니던데? 자동차 살 형편이 안 되나 봐요.
원래 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서로 좋은 거니까 우리 애한테 접근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인격적 무시를 당하면서 한동안은 우울증 비슷한 증세로 밖에도 잘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아나미 씨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희나 엄마 그룹 엄마들은 자기들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노골적으로 아나미 씨를 따돌리는 행위를 자제하게 됐다고 한다. 그랬던 아나미 씨가 최근 1년 정도 상태가 좋아져서 외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우리 가족이 이사를 온 게 딱 그 즈음이었던 것 같다. 아나미 씨는 저 사람도 나처럼 새로운 사람이니까 엄마들한테 괴롭힘 당할지도 몰라.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나처럼 되지 않게 보호해줘야 해. 그렇게 생각했었다는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왜 나만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건데? 집에서도 이런 불만을 남편과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놓으면서 억울해했다고 한다.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됐던 것 같다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분히 설명한 아나미 씨의 남편은 저 부탁인데 피해 신고 접수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원래부터 피해 신고는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고개 드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다. 아내분에게 우울증에 있었고 집단 괴롭힘도 당했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란 것도 충분히 짐작이 되고요. 하지만 그건 제 아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 아닌가요? 제 아내가 그쪽 아내분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인격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쪽 아내분이 괴롭힘을 당한 건 우리가 이사를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제 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저로서는 아내가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그쪽의 사과를 받아들이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당신들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사과는 고사하고 아내는 불쌍합니다. 집단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피해 신고는 접수하지 말아달라. 계속 당신들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이번 일 피해 신고 접수할 겁니다. 제 아내가 말려도 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아나미 씨 남편도 서둘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지만 남편은 지금 하신 사과는 제 아내에게 한 게 아니라 피해 신고 접수를 막아보려고 한 말 아닌가요? 남편의 강경한 반응에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보다 더 심각한 얼굴이 되어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설득당해 진짜로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그리고 딸아이는 남편의 강력한 권유로 다시 유치원을 옮기게 되었다. 희나 엄마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고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유리도 이제 겨우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유치원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당신 말대로 희나 엄마는 반성을 한 건지 사람이 달라져서 지금은 누구 따돌리고 그럴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나미 씨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앞장서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든 장본인인 것도 사실이야. 그건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팩트고 그리고 솔직히 사람 본성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봐. 그런 사람들은 자기 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들이 하는 짓에 거리낌이 없어져. 그러니까 언제든 타깃을 정해서 누굴 괴롭히려고 작정하면 그 집단이 뭉쳐서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라고. 승리 네가 그 타깃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다. 유치원을 옮기는 문제는 딸아이뿐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논리였다. 불행하게도 남편의 예감은 적중했다. 이번 일로 내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서 희나 엄마나 그를 따르던 다른 많은 엄마들이 아나미 씨 집단 괴롭힘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주변에 알려졌다. 그러자 자녀 입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엄마들이 집단 괴롭힘의 주범으로 희나 엄마를 지목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들었다. 급기야 희나를 유치원에서 퇴원시켜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엄마들은 집단 괴롭힘 사건에 자신들이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 자녀들 입시 내신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금수저로 최상의 지위를 누리던 희나 엄마는 자신이 거꾸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견디다 못해 유치원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내가 계속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다면 그 상상을 하면 끔찍해서 소름이 돋는다. 그 후 우리는 입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커리큘럼을 가진 유치원을 선택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였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라는 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 유리도 다른 친구들도 천진난만한 아이들 모습 그대로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